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연말에 올해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 첫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대략적인 올 시즌 2026년 예측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요 상가 임대 문의에 대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다음 목요일에 상가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문의는 저는 잘 안 받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환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트 환율 굉장히 높죠. 달러 대비로도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트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 언론은요, 좀 걸러들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한국 언론은 걸러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리포트를 해서 만드는 기사가 요즘 적어요. 그냥 외신 보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스포츠 기사로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예를 들면 아스날이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강인 필요가 없습니다. 아스날은. PSG에서 많이 못 뛰는 것만큼 아스날에서 못 뛰어요. 그런데 인용한 언론이란 게 정말 이상한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서 그런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온 건 경제든 뭐든 전체를 100% 믿지 마세요. 좀 현실감과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환율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꼭 하려고 하면 요 한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도시가 어디냐면 방콕입니다. 2025년 개데이스죠. 방콕입니다. 그죠? 2위가 홍콩, 3위가 런던인데 예전에는 런던이 2위였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 중국 쪽 도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이나 안탈리아는 원래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탄불이 2위를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런데 방콕은 3천만 명 정도 방문을 하게 되고요. 재작년을 봅시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좀 더 있었죠. 그래서 한 7% 정도 전체 관광객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환율 문제도 있고요. 또 예전에 지진이 있었죠. 미얀마 지진이 방콕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하고 전쟁 아무런 관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한테도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게 괜찮냐고. 방콕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캄보디아하고 전쟁하고는. 그런데 그런 것도 관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는 방콕이 될 게 거의 자명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명하다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트를 바꿔야 되죠. 자, 여기에서 바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콕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요. 파타야도 있고 푸켓도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 치앙마이도 있고 또 곳곳에 있습니다. 관광지가. 그러니까 이 관광지 전체를 다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당연히 바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트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제가 홍콩 사태 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나라 하면서 얘기를 드렸죠. 그때도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그때 사셔서 지금 환율도 올라서 꽤 짭짤합니다만, 그때 이전에도 이미 방콕은 중화권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동남아 국가였습니다. 보통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을 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연말에 또 다시 설명하려면 기니까 쿠폰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태국으로 들어와서 그게 부동산으로도 세탁이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세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트 수요는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분양을 처음 시작하는 얼리버드 할 때 가보면 좀 괜찮은 콘도들은 보통 중화권, 뭐 대만, 홍콩 이런 데서 에이전시에서 한 30개, 심하게는 50개, 60개, 100개씩 미리 부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취한되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돈 세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트 수요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도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링깃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화폐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태국 정부가 계속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이 바트 환율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트 환율 가지고 생각하면 아예 태국에 투자할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베트남 같은 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 가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동산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팔람까오에 마지막에 콘도를 팔았을 때가 5년 전입니다. 그 5년 전에 콘도를 팔 때 좀 괜찮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제가 판매를 했을 때가. 그래서 쉽게 오질 못하는 때라 가지고 전부 다 얼굴 안 보고 사셨어요. 그때 제가 판매를 할 때 당연히 가격이 좋았겠죠. 그때 원베드룸, 제가 항상 원베드룸이라고 하면 3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작다라고 얘기하고 크면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3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천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환율이 높아진 걸 빼고요, 그 이후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도 그 지역의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같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분양을 할 때마다 계속 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5년이 지난 지금에 새로 분양을 하게 되면 가격이 훨씬 비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걸 사지 않으면 어차피 가격은 올라요.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서 지금 44에서 42로 원화가 조금 좋아져서 42로 떨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바라보고 몇 년 기다리는 건 더 큰 손해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가지고 얘기할 거면 다른 나라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국 네이버죠. AI는 정말 수준이 예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주요 방문 도시 탑5 파리, 마드리드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보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보시면 고객만족 마케팅이라고 블로그입니다. 몇 월에 쓴 거냐면 3월에 쓴 거예요. 2025년 3월에 무슨 2025년 전체 통계가 나옵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걸 그냥 받아 적은 것도 많고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것도 뭐라고 했냐면 유로 모니터에서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AI라는 거 무조건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얼마나 될 거냐 이야기를 해 드리면, 공급이 올해는 아예 씨가 마른다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 회사가 10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 중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는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회사는 영업팀이 없거나 혹은 외국인 쿼터를 외부 기관에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설사에서 판매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신규 콘도가 얼마나 되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거의 없어요. 이게 태국 건설사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올해는 물량을 확 줄였다가 그러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쌓이면 한꺼번에 확 풀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노블 예를 들면 한 10개를 한꺼번에 1, 2년 동안 분양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팔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한 5년 동안 물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꾸준히 나오는 AP 같은 경우도 어떤 해는 한 10개 내놓을 때도 있지만 어떤 해는 한 4, 5개로 줄여버립니다. 딱 올해가 4, 5개로 줄여지고요. 내후년에도 딱 그 정도로 줄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5개 중에 실질적으로 다 팔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팔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로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회사라고 해서 똑같은 비율로 가격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구조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콘도가 이 위치에 섰을 때 가격이 합당한지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정보가 나왔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냥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만 봤을 때도 팔 수 있는 물건이 3개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2개는 평소 같으면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 중에 판매할 수 있는 콘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라는 건 얼마 가격대냐면 제가 항상 기준으로 잡는 게 원베드룸은 현재 2억 5천, 투베드룸은 4억 5천, 4입니다. 면적은 원베드룸은 35 기준이고요. 투베드룸은 60이 넘는 기준입니다. 보통 64, 65, 또 60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되는 면적이 딱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나옵니다. 현재.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가 원베드룸이 4억 5천 정도고요. 투베드룸은 8억 9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 가격대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거는 1월 달에 나온 정보기 때문에 6월 달에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6월 달에 추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 6월 달에 회의를 크게 더 한 번 합니다. 그때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싼 가격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싼 가격대는 지금 현재도 할 게 많아요. 그걸 살 수 있으신 분이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치면 그걸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제가 작년부터 팔고 있는 가격이 같은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콘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나으냐? 당연히 2025년에 분양한 게 더 낫습니다. 2025년에 분양을 했던 콘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짜리 정도
되는, 뭐 유닛마다 가격은 조금씩 조금 다르니까 2억 5천짜리 정도 되는 콘도인 경우는 실제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고 왔다 갔다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은 완성된 후에 내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보통 2년 반 정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하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물건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베드룸이 4억 5천이고 투베드룸이 10억 이하, 9억, 8억 요 정도 되는 거. 요거는 물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좋은 게 없어요. 대부분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지금 아직 가격이 안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거 프로모션 나왔을 때 그렇게 팔고 싶었는데 제가 팔았습니다. 그때 제곱미터당 가격이 23만 바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건 통로 겁니다. 그러면 에까마이에 있는 콘도 가격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퍼니처도 풀 퍼니처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더해서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건이 없었는데 12월 달에 정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작년에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던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유닛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닛 가격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12월 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1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설령 한 25만 바트 정도 된다라고 해도 그건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로에서는 35만 바트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치 굉장히 좋아요. 물론 퍼실리티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집은, 그러니까 방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29만 바트 이 정도 되면 그렇지만 한 25만 바트, 26만 바트까지도 나오면 이거 놓치면 다음부터 통로에 콘도 사실 때는 35만 바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돈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할 게 없어요. 아예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막 웅축해 놨다가 그래서 한 3년 후에 한꺼번에 또 많이 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제가 건설사들이 땅을 어디 사놨는지 대부분 다 압니다. 많아요. 근데 지금 안 푸는 거죠. 그걸 내년까지도 많이 안 풀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풀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시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내후년이 많이 풀리는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 좀 시기가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건이 말랐던 시기에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2년 후에 나오는 물건보다는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될 시기가 됐을 때도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1억짜리 콘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1억 2천짜리 콘도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1, 2억짜리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서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완성되고도 제가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1억 2천 하던 게 1억 6천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커터, 태국인 커터 가격 차이가 17%가 나더라고요. 그걸 판매하는 애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받아서 보니까 이만큼 차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도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이제서 계산해 본 겁니다. 제가 언급하니까. 다 그래요. 이거
일일이 확인해 보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건설사에서도 그런 사람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 개월 후에 좀 줄었냐 물어봤더니 아, 외국인은 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판매하는 애가 그래. 물론 17%는 차이 나도 앞에 얘기했던 거 치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한 1억 6천밖에 안 되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그 전에 문의 왔는데 실제로 사시는 분은 한 사람 삽니다. 10명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제가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내놓아 보면요, 실제 연락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지금 한 2분 정도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안 되면 안 판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찾아도 찾아주면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억 정도짜리는 외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판매하는 콘도가요, 제가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또는 제 사무실에서 거기 가려면요, 전철 타고 1시간 20분 가야 돼요. 전철 요금이 한국보다 방콕이 더 비싸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5채 이상 팔면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돈 받고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제가 돈 받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는 수익률을 까먹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있는데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제가 한 10만원 1년에 가져가 버리면 되게 큰 거거든요. 자, 그런데 2번째로 근본적으로 제가 관리를 지금 무료로 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여기에서요, 한탕하고 그냥 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10년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판매한 콘도는 전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 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조금 편하죠. 뭐 일 있을 때만 연락이 오니까. 그런데 투자로 하신 분들은 일일이 전부 다 제가 다 해야 돼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고객들이 더 잘 알아요. 제 고객들, 오래된 고객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한다고 해서 몇 년 있다가 안 하거나 몇 년 있다가 다른 일 하거나 또는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비교하면서 파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결국은 그게 이 나라 저 나라 비교해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서 받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콘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분양입니다. 지금 환율이 높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분양 팔거든요. 분양이라서 2년 이상 남았어요. 실제로 당장 들어갈 돈은 3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2억 5천짜리는 한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요거는 계약금하고 3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공되고 나머지 잔금 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는 게, 그리고 이 기회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기존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5명이 안 되잖아요. 이 1억짜리가. 그러면 앞으로 절대 요 가격대는 제가 안 찾을 겁니다. 찾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명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가격 낮은 지역은 단점도 꽤 많거든요. 그 단점을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통화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 받을 때 또 한 번 더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제가 자료 보내드리면 다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문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급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듣고 야 팔아먹으려고 그러신 분들은 제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이나 제 유튜브는 안 보시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겁니다. 저는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원할 것 같으면 맨날 비싼 무반 영상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제가 안 하잖아요. 제가 콘도 영상도 어지간하면 잘 안 올려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투자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있죠. 그 본질을 모르는데 콘도 100개 겉모양 봐봐야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고마저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